안녕하세요. 대합의 임주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사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살짝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 방향이 데드캣 바운스로 흘러갈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흘러갈지 부분들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나와 있던 시장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좋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 판단하기 위함이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 싼지 비싼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부정적인 의견,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견 두 가지 정도 살펴볼 거고, 종합적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 전망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현재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 싼지 비싼지 제가 10년 동안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의견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들이 많이 발행되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자료일 것 같습니다. 9월 10일 이후 이제 발행된 레포트 자료만 확인을 했고요. 총 15개 중에 2개만 목표가를 유지를 했었고, 나머지 13개 증권사에서는 하향 조정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가 낮은 순서대로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정리를 했는데, BNK 증권 같은 경우는 81,000원, 유한타랑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90,000원, 이제 나머지 증권사들은 대부분 90,000원 정도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신증권이랑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00,000원 정도로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하향 레포트를 발행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업황이 이제 다운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PC나 그 다음에 서버용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BM과 관련된 AI에 대한 시장들이 피크아웃이 우려가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대부분의 레포트 자료들이 이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 매도 레포트 발행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9월 15일 날 추석 연휴 기간 때 발행한 레포트 자료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9월 19일 날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11%나 하락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때 발생된 내용은 목표 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 50%나 더 넘게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발행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흐름 자체도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갑자기 왜 이 모건 스탠리의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 내용이 좀 중요했었는데, 여기와 관련된 하향 조정한 이유는, 결정적인 부분은 이 HBM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HBM도 공급 과잉이 일어날 거다라는 내용인 거고, 특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만큼의 지금 가파른 주가 상승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 AI와 관련된 시장 덕분에 반도체 상승을 같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AI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PC나 모바일 쪽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나 수요 자체도 크게 줄어들 거다라는 예측치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끝이 나간다라는 이야기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 그 부분들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 매도 레포트 발행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9월 15일 날 추석 연휴 기간 때 발행한 레포트 자료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9월 19일 날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11%나 하락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때 발생된 내용은 목표 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 50%나
더 넘게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발행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흐름 자체도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갑자기 왜 이 모건 스탠리의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 내용이 좀 중요했었는데 여기와 관련된 하향 조정한 이유는 결정적인 부분은 이 HBM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HBM도 공급 과잉이 일어날 거다라는 내용인 거고 특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만큼의 지금 가파른 주가 상승 나오진 않았지만 이 AI와 관련된 시장 덕분에 반도체 상승을 같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AI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PC나 모바일 쪽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나 수요 자체도 크게 줄어들 거다라는 예측치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끝이 나간다라는 이야기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 그 부분들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파운드리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엑시노스 관련된 이제 엑시노스 제품 2500 탑재 불발 소식인데 이 내용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의 TSMC에 밀렸다라는 점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마트폰 매출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 엑시노스 2500 제품이랑 퀄컴의 스냅드래곤 요렇게 제품이 두 개가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GA 공정에서 생산하는 이제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냅드래곤 퀄컴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TSMC에서 핀팻 공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넣을 거다라는 부분인데 GA 공정이 결국에 수율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2500 엑시노스를 탑재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자사 제품을 쓰면은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TSMC에서 생산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제품을 장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스마트폰 가격이 30% 정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온전히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부분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조금 의심받는 부분들이 문제지 않을까라는 게 이 관련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 공장에 이제 이 공장을 발주가 연기되었다라는 소식이 겹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해외 관련해서도 인력 감축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이런 여론들이나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이 안 좋은 뉴스 소식들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나왔던 뉴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일 날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왜 중요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메모리 3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해가지고 4분기 실적,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6월에서 8월 실적이 될 텐데 가장 빠른 실적 가지고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AI에 대한 반도체 시장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실적도 예상치를 뛰어넘어야 되지만 이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는지가 우리가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 노란색 줄이 예상치인데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 자체가 83억 달러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87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두 자릿수나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AI에 대한 시장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모건 스탠리의 테스 전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했었을 때 HBM에 대한 공급 과잉 이슈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엔비디아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최고 원픽이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블랙엘 설계 이슈로 인해서 생산이 지연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자,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의견을 내어놓았냐면은 심각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문제로 인해서 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 45만 개의 AI GPU를 생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5만 개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한 100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한 4분기에만 13조 정도 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 AI 칩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엔비디아의 GPU와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HBM을 한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하이닉스는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이런 다른 포지션을 의견을 내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의미이고 다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역시나 이 부분도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표가 반토막 내는 레포트를 발행을 하기 전에 100만 주 이상 대량 매도 주문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매도 리포트를 냈다라는 것은 다분히 뭔가 혐의점이 있다라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금감원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 레포트 때문에 많은 개인 주주분들이 피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해서 가치 대비 싼가 비싼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보여주고 싶은 자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삼성전자의 종가 가격과 PBR의 10년 데이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PBR 가지고 왜 자료를 확인을 하는지 이제 봤을 때 PBR과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PER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PER 같은 경우는 이 earning,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PB는 이제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떨 때 주로 확인을 하냐면은 상단 부분을 확인한 것보다 하단부, 그러니까 주가 가치 대비 많이 싸졌을 때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PBR이라는 것 자체가 순자산분의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텐데 순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많이 변하는 건 아니고 순자산은 이제 실적 발표나 이럴 때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결국 자주 바뀌는 거는 주가가 바뀌는 건데 이 순자산이 고정되어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PBR 값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역대 10년 동안 PBR이 1.2비트로 내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느냐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은 10년 동안 총 4번이 있었는데요. 15년 8월 6일부터 15년 10월 6일까지 한 2달 정도 PBR 1.2 밑에서 있었고요. 1년 정도 이제 연수로 치면 16년도 1년도 지났을 때 기간으로 치면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16년 1월부터 2월까지 또 PBR 1.2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년도 5월 9일부터 19년 5월 30일 3주 정도 동안 또 1.2 밑으로 떨어졌었고 20년도 3월 24일 날 이때 코로나 때 하루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때도 1.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1.2 밑으로 떨어지는 주가 흐름이 보여졌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부분을 한 덩어리라고 보신다면은 15년도 8월부터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종가 가격인데 요 15년 8월부터 주가가 언제까지 올랐느냐 계속해서 우상향 했냐면은 17년 11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적어보면은 15년 8월부터 해서 17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을 했었냐면은 약 2.6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19년도 때 요때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했던 시점까지 기간을 다시 한번 측정해보면 19년 5월부터 해서 21년 1월 우리가 이때 알고 있는 역사적 신고가 가격인데 이때까지 약 2.3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은 10년 동안 PBR이 1.2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주가를 보유를 해서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2배 올라가는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1.2 밑으로 내려온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2년이 지난다라고 해서 주가가 또 2배가 올라갈 수 있을 부분은 미지수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는 것은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높은 확률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PBR 1.2라는 가치는 기업에 대해서 가치 대비 매우 바닥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점에서 대부분 주가가 반등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나오는 사실이고 반도체는 끝이 났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과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라는 의견인데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라라는 의미로 저는 좀 해석을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제가 대기업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오셔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